안녕하세요. 2024년 1월 7일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를 자기 집에서만 키운 게 아니라 동네에서 다 같이 키웠어요. 시골에 보면. 그래서 애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나쁜 짓을 할 수 없고, 자기 부모님한테도 함부로 하면 동네 어른들이 지적을 해서 자기 부모님한테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른들한테도 공손해야 되고, 같이 공동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집에서 자기 애를 자기가 혼자 키워야 되죠? 그래서 부담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동으로 키웠는데 우리 문화에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즉 뭐냐? 집안에 뭐가 없어졌다? 어른이 없어졌다. 집안에 어른이 없어졌다. 어른이 사라졌다. 집안에서만 사라진 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어른이 없어졌다. 어른을 꼰대라고 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사회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집단이고 어른은 있어요. 어른이 뭐예요? 어른이 애를 키우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어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라도, 나이 먹은 우리라도 어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으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 2036년이에요. 이거 무슨 생각이 나나요? 2036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1988년 연속극은 되게 히트를 쳤는데 2036년은 이게 뭐냐? 존 티터라는 미국의 예언가가 2036년에는 동북아시아가 지도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10여 년 전부터 꼭 주장을 해왔는데, 어떻게 변하는 걸 얘기하느냐면 동북아시아가 이렇게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이 우리 식민지가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중국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이 존 티토가 예언을 한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사회가 이상하게 두 패로 나눠졌어요. 한편은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쪽, 한쪽은 아닌 쪽.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할 상황이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 반절로 이렇게 잘라졌죠? 이렇게 잘라졌어요.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섬나라가 아닌 섬나라예요. 그런데 잘 봅시다. 세계 지도를 보면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마해요. 다행히 세계 지도를 항상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면 우리나라를 센터에다 놨더라고요. 센터. 예? 그런데 일본 있지, 중국 있지, 러시아 있지. 이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겨우겨우 비집고 정말로 마지못해서, 학교에서 보면은요, 제일 힘이 없는 친구는 이놈도 못 살게 굴고 저놈도 못 살게 굴고 그랬죠? 학폭이 옛날부터 있어요. 그 배추를 심어 보면 말이죠, 제일 모지랭이는 벌레가 바글바글 해요. 즉 힘이 약하면 벌레가 낀다 이게.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일본 놈도 와서 지랄했고, 중국 놈들도 중국에서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다 이런 얘기. 그런데 941생으로 근대에 와서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여기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소득이 이미 우리보다 떨어졌고 삶의 질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약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에 오는 것이 최고의 희망이기도 해요. 러시아에 가면은 한국 사람 인기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중국 애들도 이거 개자식들이에요. 얘들 말이죠. 조금 힘없는, 지네가 힘없을 때는 여기 시화공단 이쪽으로 와서 뭐 경기도에 와서 뭐 손이 빌도록 공장 좀 유치해 달라고 별 아부를 다 떠올라가 조금 살만하니까 다 공장도 뺏어버리고,
아주 질이 나쁜 놈들이에요, 중국 놈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앞으로 이런 강대국을 어떻게 여기서 견디느냐가 아니라 어차피 게임은요, 여러분 고스톱 쳐봤죠? 본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어차피 게임은 잃지 않으면 따는 거예요. 국가 간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먹지 않으면 먹히는 거예요. 평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뭐하고 같으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멈출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면 가야 돼요. 국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를 먹어야 딱 네 가지 잡고 먹을 수 있을 때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경제 발전이나 하고 그래서 적당히 안심하고 내부에서만 다투다가는 얘들한테 또 먹혀요. 그런데 이재명이, 문재인이는 뭐예요? 문재인이 이건 간첩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기는 나라예요. 간첩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예요. 이재명이, 얘도 북한에서 온 자금 $10,000를 사용을 하네요. 그건 뭐 간첩이지 뭐예요. 지 형이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다시피 미국도요, 이번 보세요. 트럼프는 트럼프 같은 놈이에요. 그 미친놈이지 성원놈이 아니에요. 걔 우리 제껴놓고 미군 철수하고 니네는 네가 살으라고 언제든지 얘기를 할 놈이에요. 자, 우리 한 개인의 운명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운명이 B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에서 나 몰라. 그러면 우리는 꼼짝, 미군 철수하는 순간 공산화가 다 되는 거예요. 자, 대만은, 여기 대만 있죠, 대만. 어디로 도망갔어? 작아서. 여기쯤. 대만, 이 대만에도 미친놈들이 중국하고 붙자는 놈도 있고, 지네끼리 따로 살자고 하는 놈이 있대요. 근데 걔들도 세력이 비슷비슷해요. 홍콩 봤잖아요, 홍콩 어떻게 되는지. 자유가 없어지면은요, 여러분, 감옥이 뭐가 왜 감옥이에요? 감옥이 왜 감옥이래요? 감옥이 뭐예요? 자유가. 그렇지. 감옥이라는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 감옥이에요. 공산주의에는요, 자유가 없어요. 감옥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살자고? 거기서 살자고 하는 이런 새끼들 말 듣자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반지는 이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어떤 상황에도 반대되는 세력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 세력을 극복을 하고 국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뭘 잘못했어요? 이순신 장군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날 감옥에 가뒀으니 두고 봐라. 니네끼리 잘 해봐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미친놈도 있지만, 이런 놈도 있지만, 우리가 어른 노릇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른 노릇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중국 먹고, 일본도 먹고, 러시아도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먹지 않으면 먹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이 생기기 시작을 했을 때 먹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전쟁은요, 전쟁은 전투를 잘 한다고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바보예요. 전투를 하기 전에 전쟁은 끝나 있어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 전쟁은 끝나 있다고. 뭐에 의해서? 전쟁 전에 전략에 의해서 전투는 아무리 잘해봐야 그 별 볼 일 없어요. 여기 이 전략을 수행을 하는 건데 전투를 잘해서는 전쟁을 못 이겨요. 전략을 잘 세워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을 치료해서는 병을 잘 고칠 수가 없어요. 병이 깊어졌을 때. 예방을 해야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힘이 있을 때 반대 세력, 국가에 저해되는 세력을 굴복시키고 귀싸대기 두드러 패서 굴복시키고 힘을 키워서 중국, 일본, 러시아를 먹을 생각을 해야 되고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트럼프나 미국 놈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게요. 자 보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제일 처음에 넘어왔을 때 힘이 있었나요? 우리가 힘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데 그 양반 혼자 미국을 잡고 매가지를 전부 다 흔들어 놨죠. 이게 가능하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힘이 생겼는데 왜 중국에 굽신거려야 되고 북한에다 굽신거리고 미국에 굽신거려야 되느냐 이게요. 미국이나 일본하고는 협력을 하고 러시아나 중국에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굽신거리고 사이가 좋다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쳐들어올 거 안 쳐들어와요? 중국에서 지네가 우리 거 먹을 거 안 먹겠다고 그래요? 사이가 좋아서? 이 빨갱이 새끼들은 관계가 좋으면 다 될 줄 알아요. 그런 일 없어요. 힘 없으면 맥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다행히 아주 재미있는 것으로는 존 티토라는 미국인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2036년에 동북아 지도는 이렇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친구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바람직하게 보자 이게. 일본이 컬러니 오브 코리아, 한국의 식민지가 되고 2036년에 중국은 이렇게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캄차카 반도도 포함하고 연해주 다 해서 여기 만주 다 차지해서 이게요 본래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인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가 뭐라고 중국 놈의 새끼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동이족 동쪽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쪽에만 있으면 동쪽 오랑캐라고 했을까요? 얘들이 중국이 본래 땅이 이렇게 생기고 우리 땅이 요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중국이 동쪽이 맞죠? 이거 본래 우리 땅이에요. 신라방, 백제 땅 이런 것들이 보면은 가끔 연속곡이나 이런 데서 이쪽이 신라방 같은데 이런 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었어요. 한자 누가 만들었냐? 한자 동이족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애들은 어떤 기술이 있냐? 남이 만들어 놨던 것도 다 지네가 했다라고 하는 뻥카가 많다고요. 김치도 지네 거라고 하니까 개 같은 놈의 새끼들. 침도 이게 저 우리 놓는 침 있잖아요. 침. 이 침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땅을 이렇게 회복을 해야 돼요. 한데 존 티토가 이 말은 한번 뱉어놓으면 무지무지한 위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요? 말이 가지는 파동 때문에. 파동. 이 파동의 위력이 대단해요. 파동 때문에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존 티토가 한번 딱 뱉어놨는데 뱉어놓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만화책 보셨죠? 어렸을 때 만화책. 만화책대로 돼요. 그림대로 돼요. 영화 이상한 영화 만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존 티토가 몽고는 우리나라가 되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몽고는 당연히 우리 땅이 돼요. 그 다음에 저기 티베트, 우이구르 다 독립하고 몽고 우리 땅으로 되고 동북아를 우리 땅으로 만들어둬야 된다 이게.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러시아, 중국하고 협상해서 이런 것을 겉으로 내놓고 나 니네 먹을 거야 이럴 필요는 없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각오를 하고 있어야 그 날이 온다 이게요. 자,
이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계를 지배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원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는 세계를 지배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유태인도 우리만 못해요. 우리가 IQ,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IQ의 요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초등학교 동기들 중에서 학교를 잘 못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도 머리가 좋은 애들은 지금 보면 다 잘 살아요. 그죠? 학벌에 별 상관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머리 좋은 놈이 잘 살아요. 두 번째, 제가 지정학적 위치. 우리나라가 대륙을 얻고 있고 이게 뭐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토끼 같다, 호랑이 같다 웃기는 소리 하나. 이게 자지 같잖아요. 일본은 우리가 싼 오줌 같고, 그죠? 이렇게 반도는 그런 특성이에요. 대륙의 에너지가 반도에 모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반도 국가들은 전부 큰 지배를 한 번씩 해봤어요. 스페인 해봤죠? 이탈리아도 로마 제국 건설을 해봤었죠? 스칸디나비아 삼국도 크게 걔들 바이킹 시대 이런 때 한번 휘저었어요. 덴마크도 조그만 나라인데 반도 국가니까 힘을 발휘했어요. 이게 반도 국가는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라서 지정학적 위치로 봐도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물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전 국토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석회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을 안심하고 좋은 물을 먹고 있고, 또 사계절이 뚜렷해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빨리빨리 변해야지. 예? 적응을 해야지. 여름에 가만히 여름 옷 입고 겨울까지 기다리면 얼어 죽고, 겨울에 두꺼운 옷 입고 가만히 있으면 여름에 쪄서 더워서 죽어요. 즉 우리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는 사계절이 분명한 데서 빨리빨리 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계절이 우리를 빨리빨리 문화를 생성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036년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요인은 틀림없이 갖추고 있어요. 형식적인, 이건 고정된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면 누차 이런 것만 갖고 될까요?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데 왜 그렇게 거지가 됐어요? 이 멍청한 것들이 좌익을 죽을 줄 몰라고 그런 놈을 찍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좌익을 찍어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좋은 위치를, 이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36년에 확실하게 이 지도, 존 티토가 예견한 지도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리더십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 이재명이 같은 것을 뽑으면 중국이나 북한에다가 상납하고 우리 목숨 이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세요? 지도자를 어떤 사람? 머리가 좋고 건강한 태양인을 지도자로 뽑아야 연속적으로, 일본은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3명이 연속적으로 나와서 일본이 꽃을 한번 핀 거예요. 일본은 우리한테 기가 꺾였어요. 이미 우리가 일본 먹을 수, 2036년 일본이 우리 식민지가 될 기운이 보여요. 지금 누구였어요? 히데요시 전에 누구였죠?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의 훌륭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 번 꽃을 피웠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었어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지도자를 누구를 뽑아야 된다? 머리 좋고 건강한 태양인.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누구다? 한동훈이다. 저는 국힘당 선전부장도 아니고요. 단지 저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어느 집단이나 국가에 도움이 되기는 대단히 힘들어도 해를 끼치는 건 엄청 쉬워요. 회사에서 그 회사 들어가 가지고요. 회사 망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쉬워요. 사람들 웅성웅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 안 하게 만들어 회사 같은 거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전교조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민주노총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에 생산적인 일을 하나요? 안 해요. 망하니까. 그러나 국가에 이바지하기는 대단히 힘든 거예요. 표도 안 나요. 질시나 요구 때문에 깜빵 가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다음 4월 달에 선거에서 좌파한테 절대 지면 안 돼요. 이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2036년에, 여러분 2036년 전에 죽으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남았어? 2036년이면 12년밖에 안 남았네? 우리 생전에 이걸 보고 가자고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 한동훈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된다. 지도자로. 그 다음에 태양인을 또 찾아야 돼요. 그 찾는 연습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저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저밖에 없어요. 머리 좋고 건강한 태양인이 대통령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 교실밖에 모른단 말이죠. 이것은 끊임없이 외칠 것이다.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